통통스. 자, 창의 경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영의 역할 갑니다. 경영의 역할. 자, 짠. 경영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경영자. 당연히 경영을 하는 사람이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겠죠. 경영 활동의 핵심적 주체이자 의사결정자를 말하고요. 두 번째, 경영자가 그럼 어떠한 역할을 갖는가? 첫 번째, 의사결정자. 경영 목표를 달성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면서 어떠한 걸 해야 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겠죠. 두 번째, 정보관리자. 경영에 있어서 정보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 기술이라든지 마케팅 기술이라든지 또는 고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수집 파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 역시 경영자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죠? 세 번째, 대인관계자. 대인,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대외 활동에서 기업의 대표로서 참가를 하고 또 주요 서류에 기업의 대표로서 서명을 하거나 각종 행사에 기업 대표로 참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영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형태인가, 여러 가지 형태인가를 한번 볼게요. 경영자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이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냐? 기업의 주인은,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주인은 경영도 같이 했었어요. 주인이 경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 기업을 가진 소유자와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이분화되었다. 그러니까 역할이 나뉘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종류부터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첫 번째, 소유 경영자입니다. 소유자이면서 경영을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기업 소유자가 경영인이었던 이 예시가 맞겠죠. 규모가 비교적 작고, 여기서 규모는 기업의 규모를 말하겠죠. 기업의 규모가 작고 생산 기술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소규모 기업일 때 개인이 또는 법인이 소유하면서도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하면은 자기가 다이렉트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하겠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 개인의 신용, 자금 조달 능력의 한계로 기업 성장의 한계 가능성.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기업을 만들긴 했어. 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제품 개발에 있어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을 딱 만들었는데 이 기업을 운영하거나 경영하는 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만들긴 했지만 경영을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위태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하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의 장점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용 경영자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된 경영자예요. 유급 경영자, 그러니까 급여가 있다는 거죠.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고, 고용 경영자.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효율적 경영이 필요할 때 고용 경영자가 등장합니다. 즉, 소유자가 자기가 경영하기에는 기업의 너무 규모가 커졌거나 혹은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땐 전문적인 이 지식을 갖춘 경영인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 경험이 풍부한 경영자를 고용해서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한다. 또 그러면은 볼게요. 의사결정 권한의 일부는 고용 경영자가 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소유 경영자 또는 소유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 경영자 역시 누가 고용한 거야? 이 소유자가
소유자가 고용을 했죠. 그렇죠. 자, 소유자는 기업의 경제적 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고용 경영자는 약속된 보상을 보장받으며 경영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죠. 전문 경영자입니다. 소유자와 관계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경영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문 경영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전문 경영인이 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까지 갖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고용 경영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권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이런 그 경영자의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 경영 계층이 좀 나뉩니다. 경영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만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윗 경영, 중간 경영, 아래 경영, 그러니까 계층이 나뉜다는 거예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한 사람이 모든 업무와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경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부터 끝 10까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층별로 권한을 부여해서 각 권한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나눈 겁니다. 최고 경영층. 첫 번째, 조직관리 계층 중 맨 위의 계층이고요. 기업의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머리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의 성공과 실패는 최고 경영층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이 사람들이 전반적인 큰 테두리의 업무를 경영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중간관리층. 경영계층의 중간계층이며 기업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중간으로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관리적인 측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경영층에서 계획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거를 관리하고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는 거. 또 그 다음 이제 하위 감독층. 일선 업무 현장에서 업무 담당자의 감독을 하거나 혹은 지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업무 담당자를 훈련시키거나 업무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빠르게 일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위 감독층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